계약을 하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거는 소개받는 거예요. 소개받는 거. 소개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. 고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계약 축하드립니다. 라고 하고 이런 멘트를 날릴 수가 있어요. 주변에 또 이런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기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라고 하면 그분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는 뭐 주변에 한두 명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하고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가서 실제로 소개해줄 확률은 10% 미만이에요. 뭐 한 10명한테 그렇게 부탁하면은 한 명 나올까? 뭐 그 정도밖에 소개율이 상당히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아니면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돌아가셔서 또 주변에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하면 고객은 요렇게 듣고 요렇게 흘려요. 그런데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계약을 오늘 다 했잖아요. 그죠? 그럼 돌려보내지 말고 뭐 식사라도 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도 마시고요. 일단은 오늘 계약을 했어요. 그렇다고 오늘 계약했다고 계약하면 뭐 20%, 10% 다 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100만 원만 주는 사람도 있고 50만 원만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계약서는 쓰지만은 계약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. 정계약금은 다 낼 수도 있고.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인데 소개는 반드시 그분이 계약금을 다 낸 다음에 소개를 해야 돼요. 계약금이 덜 들어온 상태에서 소개받으려면은 그분이 어설프게 딴 사람한테 소개하려다가 계약이 파괴되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개는 그분이 회사에서 목적한 내가 수수료 받을 만한 계약금이 완벽히 들어온 다음에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소개받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. 소개받는 법을 아까처럼 그렇게 단순히 돌아가시면 아니면 주변에 또 이런 분이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말은 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지만 실제로 소개가 안 나옵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. 자, 제가 볼펜 파는 사람이에요. 자, 볼펜 하나 팔았어요. 근데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볼펜 또 사시려면 또 저 찾아주십시오. 아니면 뭐 우리 그 문구를 이용해 주십시오.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꼭 내 문구를 사준다든가 날 찾는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. 선생님 주변에 혹시 볼펜 많이 쓰시는 분 있을까요?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? 한번 찾아보세요. 생각 한번 해보세요. 고객님 혹시 주변에 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 중에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시거나 볼펜을 많이 쓰시는 분들 한두 명 있지 않을까요? 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부모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볼펜 많이 쓰신 분 이렇게 제가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. 하면은 이 사람이 내라는 게 단순히 소개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게 이렇게 흘리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계속 그 사람 뇌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. 명령을 찾게끔 하는 거죠. 그럼 그 사람이 스캔합니다. 그래 누가 한 명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찾아냅니다. 그러니까 물건을 제가 어떤 상가를 하나 팔았다면 소개받는 법은 오피스텔이든 뭐든 소개받는 법은 구체적이면서 아주 집요하게 소개를 요구해야 돼요. 근데 그게 무작정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오피스텔 이런 정도의 월세를 원하는 분 혹시 이 정도 선생님처럼 대부분 왜 그런 끼리끼리 논다고 그만한 돈을 가지신 분들은 그만한 돈이 있어요 주변들이. 그러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은 혹시 그런 선생님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 정도 월세 원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을까요? 뭐 노후 대비라든가 또 여러 정도는 하나 사도도 큰 무리 없는 사람 주변에 친하신 분, 친구분 아니면 동창 아니면 집안 사람들 그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월세를 원하시는 분 지금 좋은 거 사셨잖아요. 혹시 그런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친하신 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내요. 내 말에. 그게 참 소개라는 게 단순히 소개한다는 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계약자들을 사실은 10개를 또는 5개를 계약시키면 거기서 소개가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이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고 계약도 높여지는 거예요.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 소개하는 거는 50% 먹고 들어가는 거죠. 그 사람 믿고 오는 거니까. 제가 옛날에 뭐 소개받을 때는 정말 한 사람이 2-3개 해주고 그 사람이 또 한두 개씩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영업사원화 시켰더니만 그 주변에 한 3명, 4명을 제가 팔아먹은 게 실제로 있어요. 근데 이제 소개할 때는 반드시
이렇게 한 사람을 그 사람 뇌에서 스캔하게 한 다음에 골라내게 한 다음에 반드시 그분한테 제가 고마운 사례를 해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분이 야 얘가 이 오피스텔 하나 팔아서 100만 원 먹구나. 또는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아 얘가 이거 하나 팔면 200원 더 먹구나. 뭐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잘 말을 해야 돼요. 제가 이거 하나 팔면 200만 원 남습니다.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. 그렇다고 다 까발릴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있는 그대로. 그럼 500을 받더라도 200만 원 받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그냥. 아니 제가 이거 하는데 뭐 무료로 하겠습니까? 수당을 받죠.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개 한 200 받습니다. 그거는 제가 선생님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 소개받는 분의 200만 원은 그 제가 선생님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뭐 3개, 이달에 4개 아니면 이달에 프로모션이 있는데 뭐 5개만 계약하면 제가 별도로 300만 원 따로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건 제가 소개해도 이분이 제가 계약한 것 중에 지금 네 번째인데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이달 5개가 목표가 맞춰짐으로 해서 보너스가 300이 나옵니다. 라고 해서 내가 받는 건 그냥 드릴게요. 라고 하고 정확하게 소개한 사람한테 사례를 해야 돼요. 그 사람이 너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. 소개해 주는데 얼마 준다고 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보다 더 받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제가 하나 받으면 뭐 500 받는다 치자고요. 500 받아도 제가 하나 받으면 200 받는데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. 저도 보통 월급 받는 사람들이 300, 400 받잖아요. 저도 하나 팔 때마다 200, 300씩 받지만은 제가 뭐 10개 팔면 떼부자 되게요. 그렇게 팔지는 못하고요. 또 실제로 그렇게 수수료 많이 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200 정도는 제가 드릴게요. 라고 또는 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어떤 금액이 있겠죠. 뭐 300이면 300, 500이면 500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프로모션이 제가 이달 말까지 5개를 팔면은 이 수수료 외에 제가 별도의 보너스가 나오니까 그건 제가 가지겠습니다. 아니면 그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. 왜? 5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너스 하는데 제가 200 받는 거 외로 보너스 300 나오니까 이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든지.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분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뭐 요즘 사람들은 돈을 제일 좋아해요. 옛날에는 상품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돈에 많이 움직여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돈으로 돈질하는 게 제일 빨라요. 그러니까 소개받는 것도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이 정도의 상가나 오피스텔을 원하는 사람이 제일 친한 분 중에 뭐 여러 명 말고 딱 한 명만 해달라 그래야 돼요. 제일 친한 사람 딱 한 명.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.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 딱 한 명 누구예요?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움직여요? 누구 한 명은 기억나겠죠. 제일 친한 사람. 그 사람한테만 해주세요. 그러니까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막연하잖아요. 근데 막연하지 않고 딱 한 명만 해달라 그러세요. 같은 소개를 받더라도 사람이요. 가장 친한 사람 한 명. 선생님 제일 친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. 아주 친한 분. 누구 없어요? 뭐 회사 뭐 같은 분야에 있는 회사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친한 분 한 명 없어요? 그러면 사람 뇌라는 게 한 명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소개를 아주 심리적으로 해야 돼요. 그래야만이 그분이 한 사람을 이렇게 스캔해서 찾아내요. 내 말에 의해서.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 나고 안 나고는 나중 문제고 제일 친한 친구를 데리고 온다든가 그 사람 꺾는 건 또 자기 몫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을 던져주긴 하죠. 난 그런 거 필요 없어. 돈 안 줘도 돼. 그냥 그거 내 친구 한 명 있어.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소개받을 때는 좀 더 집요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 머릿속에서 스캔을 하게 한 다음에 소개를 받으면 정확하게 한 명 정도는 찾아내요. 사람 심리라는 게. 가장 친한 친구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 한 명. 그러니까 반드시 한 명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. 그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하는 거는 기분이 좀 틀리죠. 그죠? 제가 말하는데 진지하게 정말로 한 명만 해주십시오. 그럼 제가 이번에 뭐 시상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례를 반드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, 그분이 그 한 개의 소개를 해주고 딜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. 내가 한 명 해주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200을 줬다 치자고요. 그럼 이분이 200이란 맛을 봤잖아요. 그러면 친구한테는 쉿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
쉿하죠. 왜? 당연히 쉿하죠. 먹은 사람은.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? 그 받은 사람은 야 팀장 아니면 김 팀장님 내가 한 명 더 늘으면 한 300 주면 안 될까?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수당이 200인데 어떻게 300이 될까요?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. 그러면 제 위에 상사분한테 특별히 사장님께서 두 번째 소개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소개 어떻게 또 한 분, 딱 한 분, 또 친한 분 또 한 분 있으니까 한 명 더 있지? 라는 거. 이렇게 되면 자기의 수수료가 더 이상 더 많다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, 그러면 고객님께서 한 명 더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복비 나가는 것도 아끼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회사에다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. 소개 꼭 좀 해주십시오. 그럼 제가 어떤 식이든 간에 위에다가 분양인데 뭐 하나 더 팔면 회사도 이익이니까 만들어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꼭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한 분 어떤 분이세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?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 안 하다가도 생각하게 돼요. 또 어떤 분이세요? 그 사람 뭐 하는 분이세요? 이렇게 한 명 있어.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? 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그래야 그분이 이 집에 가면서 뇌 속에서 안 잊어버려요. 그거 한번 해주세요. 그럼 한 명까지는 스캔하지만 스캔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스캔했을 때 한 명 정도 있는데 했을 때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이렇게 또 그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. 그러면 스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지목이 되는 거죠. 스캔해서 하나를 찾아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설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뇌에 기록이 남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소개라는 게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계약하면 하나를 또 계약하는 게 참 쉬웠던 게 제가 이 유튜브 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안 해도 이 정도면 다 알아듣겠죠. 그죠?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럼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또 너무 또 많이 새 나가니까 또 고객들도 보는 거니까. 그러나 제 지금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봐요. 소개는 첫째, 소개는 계약금을 완전 치른 다음 날이나 그날, 그러니까 돈이 다 들어온 다음에 뭐 혹시나 뭐 계약금이 일부만 들어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소개를 원하면 안 돼요.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돈 일부 들어온 거에 정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계약금이 완전히 들어온 다음 소개를 원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소개해서 그분이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. 바빠서 또 신경 못 써서. 그럼 중도금이나 뭐 1차 중도금 내지는 그냥 중도금이 있을 때 한 번 더 고객님을 부르는 거예요. 오셔서 또 돈만 넣으면 되죠. 그러면 일부러 오시라 그래요. 예, 입금하시고 한번 방문하세요 해서 하나 뭐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예, 그럼 언제 오겠습니다. 그때 한 번 더 똑같이 저번에 소개 좀 부탁드렸는데 바쁘셨나 봐요. 아유 뭐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여러분이 소개받으려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. 그분한테 공을 들여야 돼요. 또 그러면 이번에 뭐가 프로모션이 걸려 있으니까 또는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뭐 금 한량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걸려 있습니다. 그럼 나는 왜 안 줘?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분이. 예,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예, 요번에 이달부터 한 거니까 대신에 제가 드릴 테니까 뭐 하나 더 사신다든가 그게 불가능하면 소개라도 하나 해주시면 원래 그분한테 드려야 될 한량인데 선생님 드리겠습니다. 똑같이 그냥 두 개 다 나가게도 본사에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어떻게 돼요? 친구도 주고 자기도 주면 떳떳하죠. 네,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소개받는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. 절대적으로 소개는요 심리고요. 뭐 완벽하게 계약한 다음에 해야 돼요.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. 그리고 그분이 머릿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면 가장 친구 여러 명 하면 안 돼요. 딱 한 명. 이거 포인트 중요합니다. 딱 한 명만 해야 돼요. 딱 한 명. 있으시죠?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있으시죠?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한 명 정도는 찾아내요. 머릿속에서. 그 사람만 해주십시오. 두 명 원하지 않습니다. 한 명만.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한 명을 찾아내고 한 명 오는데 그분은 내 친구 누구 있는데 걔 이거 살려나? 아니면 돈이 있나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찍어 누르셔야 돼요.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이렇게. 어떤 사이세요? 이렇게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를 머릿속에서 찾아내면 바로 그거를 또 파고 들어가야 돼요. 그분이 어떠냐.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명 찾는 거, 한 명 찾아낸 거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선에서 넘어서서 이놈을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
데리고 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해져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약과 브리핑은 조금 틀린다 오늘. 그 다음에 계약금을 완전 치른 다음에 소개를 받아라. 그 다음에 소개받을 때는 집요하게 파고들어라. 그 다음에 딱 한 명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. 그 다음에 그 딱 한 명의 지인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도 물어봐라. 그 다음에 같이 오실 건지 따로 오실 건지. 그 다음에 와서는 꼭 저를 찾아야만이 제가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. 이런 모든 노하우. 뭐 더 나가는 게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조금 깊이감 있게 소개가 돼야 실질적으로 계약률도 높아지고 또 소개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플러스 요인이 돼요.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소개받는 법 중에서 조금 진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. 뭐 조금 더 디테일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제가 또 방송상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주변에 한 명 정도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